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썬입니다. 예, 어제 정말 간단한 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오늘은 그 툴을 이용하여 간단한 타이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이틀을 만드는 방법엔 어제 설명드렸던 뭐 스케일, 뭐 포지션, 뭐 로테이션 등, 그리고 뭐 상자를 만들기 등 여러가지 어제 같이 들었던 간단한 툴을 이용해 만드는 타이틀인데요. 물론 저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타이틀 같은 약간은 이제 카메라 값도 잡은 3D 같은 느낌의 화려한 타이틀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말이 끊기네요. 예, 오늘은 바로 그 어제 설명해드렸던 툴을 이용한 정말 간단한 타이틀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 타이틀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밑에서 상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뭐 에펙을 뭐 많이 사용하신 뭐 중고수 분들은 와 이거 뭐시 누가 봐도 기초네, 누가 봐도 이거 초보자, 뭐 내가 뭐 초보자일 때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에펙을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타이틀부터 이제 만들어 가면서 기초적인 이제 툴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간단한 타이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도중에 보기 보시면 타이틀을 이제 약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마스크 작업, 즉 마스크 작업과 매트 작업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만드는 방법을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컴포지션, 일단 저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10초짜리로 해서 일단 영상 컴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새까맣습니다. 새까매요. 완전 새까매요. 근데 앞에 거는 화면이 완전은 약간 괜찮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배경 화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먼저 단축키 컨트롤 Y를 해서 솔리드 창이라고 하여 이런 배경을 하나 만들어주는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봐도 배경이 아니라도 뭐 여러가지로 많이 씁니다. 뭐 트랜지션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뭐 효과를 넣는 창을 위한 뭐 소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는 그 소스가 바로 이 솔리드 창입니다. 이 솔리드 이 솔리드 창인데, 이 솔리드 창으로 일단 먼저 배경을 만들어야겠죠.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지금 제가 미리 쳐놔서 그런데 여기 램프라고 하여 지금 여기 그랜디트에 그라데이션 맞나? 그라데이션 램프라고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램프를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그라데이션이 잡힙니다, 배경에. 그리고 여기 임팩트 창에 보면 임팩트 창에 그라데이션 램프라고 딱 이렇게 뜨죠. 그라데이션이 아닌데 왜 그라데이션이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익숙해져 버렸나봐요. 이 영알못이 너무 설쳤나? 그리고 이 임팩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임팩트인가 동시에 뭐 너무 한 생과 너무 심심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은 이제 배경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작업을 나중에 에펙트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임팩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색을 바꿔야겠죠. 뭐 아까 말했듯이 위에는 흰색으로, 아래에는 살짝 파란색 톤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약간 밝은 느낌의 배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배경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름 바꾸는 법은 정말 쉬운데, 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뭐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아예 분리시켜서 보여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더블 클릭 재버전에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리네임 있죠? 여기다가 이제 배경이라고 써주시고, 뭐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나중 익숙해지면 이런 네임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중간에 들어갈 요 이제 글자를 만들어야겠죠? 글자는 어제 제가 설명했던 타이프를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타이틀을 위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복사를 하여 밑으로 살짝 밑으로 내려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뒤에 나오는 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요 어제 설명해 드렸던 여기 상자 툴을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쪽에 딱 이렇게 그려주면 가려버렸네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어제 제가 툴 설명해 드렸던 안녕하세요가 아닌 반갑습니다 밑으로 살짝 내려주면 반갑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왜 미세하게 볼까요? 왜? 반갑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회색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럼 방금 보여드렸던 타이틀 같이 일단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되었죠. 그럼 이걸 기초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매트가 무엇이냐? 매트란 마스크랑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 있는 마스크랑 아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만든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글자를 넣죠. 요걸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위로 올리게 돼 반갑습니다 위로 올리게 되면 아까 처음 만들었던 대로 반갑습니다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TRK 매트 타겟 매트가 있죠. 요 타겟 매트 쪽에 보면 알파 매트라고 있습니다. 알파 매트 뭐 슈어 레이어 2, 즉 요 반갑습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를 알파 매트 하겠다, 즉 마스크를 잡아버리겠다 라는 건데요. 요걸 딱 클릭해주면 반갑습니다가 보이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이쪽에 눈이 꺼지게 되면서 반갑습니다 라는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글자는 여기서만 보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딴 곳으로 돌리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상자 안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즉 아까 말했던 타이틀 작업할 때 움직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즉 안 보이다가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알파 매트, 즉 마스크 같은 기능이 있는 이 매트를 이용해서 오늘은 간단한 모션을 잡을 것입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하죠? 그렇네요. 그럼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하나 더 일단 복사를 해보죠. 그럼 이걸 또 똑같이 위로 올려야 되나요? 상자를? 아닙니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안녕하세요도 똑같이 Alt F4를 일단 해줍니다.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요 안에서만 보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매트의 반대 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예, 바로 인버트, 즉 포토샵에서 있는 기능과 비슷한 인버트 기능입니다. 인버트, 즉 매트의 바로 반대말이 인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그 알파매트하고는 반대로 상자 바깥에서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 상자와 상자의 경계선 바깥에서, 뭐 나중에 따라 하시면서 만들으셔도 되고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완료가 되었죠. 그럼 이거는 뭔가요? 말 그대로 그냥 바닥이죠.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움직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설명이 됐던 단축키 P,
단축키 P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지션 값을 열어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도 포지션 값을 똑같이 열어주고, 어제 설명했던 클릭, 그리고 약 0.5초쯤 넘어가서 반갑습니다는 위로 보내고 안녕하세요는 아래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럼 일단 여기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아까와 똑같이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 하면 타이틀 형식이 완성이 됩니다. 뭐 거기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후 강의에서 이지이지라는 기능인데, 그거는 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지금 제가 이걸 쓰지 않는다고 해서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뭐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 상자가 작아져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밑으로 밑에 내려가야 상자가 아까처럼 올라오면서 싹 펴지면서 글자가 나오면서 타이틀이 완성되는 그런 영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상자를 저희가 작게 하거나 옮기게 되면 뭐 상관은 없죠. 상관없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니까요. 대신에 더욱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자 다 쓴 레이어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Alt 그리고 가로 P 옆에 있는 네모난 가로 키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난 여기 2.1.5초부터 이 레이어를 쓰고 싶어 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앞에를 잘라줘도 이 기능은 2.1초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남았죠. 그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일단 스케일 값부터 줄여야겠죠. 스케일 값 S 단축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줄이면 같이 줄어버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스케일 값 옆에 보시면 고리 표시가 있습니다. 이 고리 표시를 클릭해서 없애주면 보시다시피 아래 위 가로 세로를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가치관이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위로 아래로 가로는 괜찮지만 세로일 경우는 위로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중심점을 맞추기 위해 여기 키를 눌러 확대를 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후 다시 피스 눌러 중심점을 맞춰주고 스케일 값을 이용하여, 자 그럼 가로를 줄여볼까요? 정사각형으로. 자, 대충 눈치껏 정사각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딱 펼쳐져야겠죠?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P 값과 로테이션 R 값, P 값과 R 값을 두 개를 설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저는 P와 R 키를 같이 눌렀는데 이렇게 따로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P를 먼저 하고 싶은 P 값을 저는 포지션 값을 먼저 설정하기 때문에 P를 눌러 먼저 포지션 값을 뜨게 합니다.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누른 상태로 R 키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 값과 로테이션 값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끝에 2.1초 S 값에서 줄였으니까 2초에서부터 P와 R 값을 클릭을 한 후 똑같이 0.5초쯤 내려가서 이걸 내려주면 올라와서 펼쳐지고 나오죠. 자, 근데 뭔가 로테이션 값을 안 줬죠? 그럼 로테이션 값에 1이라는 숫자를 줍니다. 그럼 로테이션이 뱅글뱅글 상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근데 뭔가 딱딱합니다. 움직임이 맞죠? 움직임이 많이 딱딱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이 살짝 필요하겠죠. 그럼 먼저 요 포지션 값을 약 10프레임 정도만 딱 당겨주고, 똑같이 R 값도 당겨주는 요거는 2초에 맞춰줍니다. 왜? 도는 거는 계속 돌면 되잖아요. 근데 움직임 포지션 값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약 10프레임 이게 있었는데, 요걸 컨트롤 C에서 V하여 2초에 붙인 후, 그럼 이건 뭐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른 게 있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살짝 위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온 게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서 펼쳐지게 되죠. 이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간단한 타이틀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으로 설정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궁금하신 부분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네, 잘 보세요. 타이틀이 점점 미세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이란 게 타이틀이든 일반적인 영상이든 멈춰 있으면 상당히 동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보는 입장에서도 뭔가 부족한, 살짝 2%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이 계속해서 뭐 1초든 2초든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움직이지는 게 있어야 뭔가 활기차 보이고 영상이,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항상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덜 해줘야 될까요? 똑같이 다시 뭐 여기 어떻게 해서 더 크게 점점 커지게 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 아니에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요 작업한 모든 레이어를 Shift를 눌러서 같이 잡은 후에 오른쪽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프리컴포즈라고 해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작업 중이면 작업 중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작업 중이라고 들리게 되죠.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저희가 작업한 파일 레이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포로 넘어가죠.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했던 기본 툴 S 스케일 값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먼저 0에서 스케일을 눌러주고 5초쯤 가서 약 120%를 설정해 주면, 자 점점 커지는 아까랑 비슷한 이런 간단한 타이틀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여러분도 보시고 천천히 따라, 초보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간단한 타이틀, 즉 그리고 간단한 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